축산, 검협전. 63화 규화역 어신동. 늦은 밤까지 연애를 베풀며 규화육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동굴길 너머의 적정을 살피며 쌍방의 어신동을 경계하네. 여러 사람이 무어라 떠들며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 같았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구나 싶어 온 신경을 집중해 가만히 엿들었다. 처음 들린 것은 새된 목소리였다. 그러게 내가 뭘 했어? 두 개 집이 이 길로 도망갔으니 안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길이 뚫린 걸 우리가 알았는데 저쪽이라고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 밤 사람을 보낸 거라고. 내가 대비하지 않았으면 우리 허실을 다 들키지 않았겠어? 광나리가 도와준다는데 약조한 날에 정정당당하게 겨루면 얼마나 좋아? 괜히 기습하려다가 저쪽 방비만 더 강화시키는 꼴이 됐잖아. 그래도 다시 막았으니 저들이 넘어오려고 해도 이 돌무더기를 치우려면 한참 걸릴 거야. 어차피 우리는 이 길로 넘어갈 일도 없어. 염탐이야 광나리 수아가 검광을 타고 다녀오면 될 일이고. 셋째 형님 말씀이 맞아요. 이게 다 나고 그놈 때문이라니까요. 그 두 개 집이 도망가는 바람에 틈이 생긴 걸 알았지만 그놈 앞에서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대가장이 평소 방비가 삼엄하고 골짜기 곳곳에 매복이 있어 날개가 있어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건 맞지. 한데 새해라 방비가 느슨할 테니 어신동 길로 몰래 잠입해 모조리 다 죽여버리자고? 그놈 때문에 괜히 길을 뚫느라 어제 온종일 고생했는데 결국 저쪽 첩자 좋은 일만 되었잖아요. 그래도 잡았으니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무튼 광나리가 알고 노발대발하며 다시 막으라고 했다죠. 그 바람에 우리만 이 고생이고 섣달 금음에 가족들이랑 새해 맞이도 못하고 게다가 다섯째는 첩자놈한테 다리를 잘려 불구가 되었잖아요. 이게 다 그 망할 나구놈이 되지도 않는 잔꾀를 부린 탓이라고요. 넷째야 안타깝지만 어쩌겠냐? 어서 마무리하고 장주댁에 새해 인사하러 가야지. 곧 날이 밝을 텐데 나도 너희 집으로 같이 가야겠다. 이어서 돌 옮기는 소리가 들리고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허월은 두 사람의 말을 엿듣고 허초가 위험에 빠졌음을 알았다. 석벽 너머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진 뒤 서둘러 신호용 등불에 붉은 기름종이를 떼고 앞을 가로막은 석벽을 자세히 살폈다. 과연 석벽 왼쪽 끄트머리에 높이가 4척, 너비가 3척쯤 되는 구멍이 있고 바닥에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구멍을 가로막은 바위는 나중에 옮겨 놓은 것이 분명했다. 힘껏 밀었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이리저리 위치를 바꿔가며 힘을 쓰던 중 뜻밖에도 반대편에서 미세한 흔들림이 느껴졌다. 등불을 비추어 오른쪽 아랫부분에 벌어진 틈을 발견했으나 섣불리 손대지 않고 석벽을 전체적으로 찬찬히 살폈다. 석벽에 가로막힌 이곳은 다른 지점보다 공간이 넓었다. 사실 이 석벽은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신동 천장을 뚫고 들어온 큰 바위였다. 얼핏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낙하 당시 강한 충격을 받은 탓에 곳곳에 균열이 생겼다. 처음에는 아무도 균열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여가장에서 대가장을 기습할 목적으로 길을 뚫던 중 석벽에서 갈라져 나온 돌을 치우면서 구멍이 생긴 것이다. 조금 전 나고의 기습 계획을 원망하며 구멍을 막았던 두 사람은 허월이 나타나 금방 다시 구멍을 발견할 줄 몰랐으리라. 허초가 이 구멍으로 넘어갔다가 붙잡혔다면 여가장이 방비를 강화했을 테지만 주저할 상황이 아니었다. 다른 길은 알지 못할 뿐더러 멀리 돌아가야 한다니 그 사이에 허초가 잘못될 수도 있지 않은가? 고민 끝에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창을 내려놓고 검을 꺼내 오른쪽 아랫부분 틈에 쑤셔넣고 힘껏 들어올리자 생각보다 쉽게 움직였다. 석벽 너머 적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조용히 검을 집어넣고 쪼그려 앉았다. 천천히 기운을 모은 뒤 젖먹던 힘을 다해
돌을 잡아당겼는데 의외로 손쉽게 끌려 나왔다. 이척 크기의 돌을 빼내고 석벽 너머를 살피던 중 위쪽으로 빛이 보였다. 이쪽은 확실히 뚫려 있어. 이쪽으로 나가야겠군. 산사태 당시 어신동 천장을 뚫고 들어와 땅에 깊이 박힌 바위는 두꺼운 부분은 3장이 넘었으나 얇은 부분은 1척 남짓이었다. 그래서 강한 충격이 가해지는 순간 좌우 두 덩어리로 갈라졌다. 허월이 쉽게 돌을 빼낸 것도 이미 균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허월은 석벽에 구멍을 냈으나 적이 잠복해 있을지 몰라 함부로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두건을 벗어 창끝에 건 뒤 구멍 밖으로 내밀고 살살 흔들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했으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제야 창을 거두고 천천히 기어서 구멍을 통과했다. 허, 놀랍게도 이 석벽은 이중벽이었다. 한쪽을 뚫고 이중벽 사이의 공간에 들어왔을 뿐 나머지 한쪽은 아직 막힌 상태였다. 이쪽 벽에 지름이 3촌쯤 되는 작은 구멍이 있어 살펴보니 두 사람이 바닥에 드러누워 자고 있었다. 한가운데 화로가 있고 그 주위에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널려 있었다. 두 사람이 깊이 잠든 것 같지만 석벽을 부순다면 깰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암기를 쓸 수도 없었다. 무고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벽을 밀어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소리 때문에 조금 전처럼 검을 사용할 수도 없으니 정말 난감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저게 암기인가 싶어 재빨리 고개를 숙이며 몸을 낮추었다. 두 검은 그림자가 소곤소곤 하더니 이내 우레 같은 소리와 함께 석벽이 무너지며 흙먼지가 날렸다. 화로 옆에서 자던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나 두 그림자에게 혈도를 늘려 도로 쓰러졌다. 화롯불에 드러난 두 그림자의 정체는 다름 아닌 황영극과 조심원이었다. 허월이 반가운 마음에 성큼 다가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물으려는데 조심원이 먼저 말을 꺼냈다. 허소협이 적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한시가 급하니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고 어서 구하러 갑시다. 조심원과 황영극이 쓰러져 있던 사람을 한 명씩 따로 데려가 혈도를 풀어주고 허초의 행방을 물었다. 며칠 전 한밤중에 우리 마을에 침입한 두 계집이 있었는데 무예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듣기로는 푸른빛과 하얀빛을 쏘아 사람도 죽일 수 있다더군요.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어쨌든 광나리가 법술로 두 계집을 사로잡아 이곳에 가두고 부적으로 출입구를 봉쇄했어요. 며칠 가두었다가 제풀에 지쳐 항복하면 장주와 사이좋게 한 명씩 골라 첩으로 삼을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다음 날 밤에 어신동 길을 뚫고 도망가 버렸어요. 광나리가 이 일 때문에 꽤나 골치가 아픈 것 같았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광나리는 여가장 무사 곽운박이다. 그는 두 여인이 나자연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먼저 이들을 제압해 한편으로 만들면 나자연까지 끌어들일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두 여인이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가 버렸으니 돌아가자마자 나자연에게 복수를 청할 것이 뻔하였다. 애초에 언한 살짓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크게 후회했다. 그때 성에 갔다가 돌아온 나구와 진장태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 어신동 길이 뚫렸단 말이지? 그럼 그리로 가서 대가장의 뒤를 치면 되겠군. 두 사람은 곽운박이 막아둔 석벽 구멍을 다시 뚫자고 여가장 장주 여운명을 설득했다. 얼마 전 화산에서 돌아온 여운명은 오랜 친구인 진장태가 대가장과 원수진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돕기로 하였다. 사실 진장태와 나구는 여러 날 전에 여운명에게 길을 내달라고 청했었다. 대가장의 경계가 삼엄에 정면으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뒤로 기습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가장으로 통하는 어신동이 산사태로 막히고 나머지 방향은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접근할 방법이 없었다. 크게 실망한 두 사람은 나중에 싸울 때 힘이라도 보태달라고 부탁하고 돌아갔었다. 그러던 중 여가장에 장주의 친구인 곽운박이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다가 어신동이 뚫렸다는 말을 들었고 여운명을 설득했다. 한데 길을 뚫자마자 대가장의 첩자가 넘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허초가 나타났을 때 여가장 사람 여럿이 어신동 길을 지키고 있었으나 모두 허초의 상대가 되지 않아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때마침 어신동을 살피러 온 9명과 나구가 허초를 사로잡아 데려갔다. 그런데 광나리가 사정을 듣고 진장주 계획에 반대했어요. 강호에서는 무엇보다 시내가 중요하니 약속한 2월 초사흘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뒤로 기습한다면 승패를 떠나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장주에게 당장 어신동을 다시 막으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밤 보초 순번이라 이곳에 있는 것일 뿐 허씨의 행방은 전혀 모릅니다. 조심원과 황영극에게 추궁당한 두 사람은 이렇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후 머리를 조아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